그래서 저속요동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뒷부분, 그 아주 짧은 부분을 지나고 나서 여기서 여기 요 전체 길이의 100만 분의 1을 지나고 나서 요 전체 길이의 10분의 1이 될 때까지는 라미나 영역입니다. 라미나 영역. 그래서 요때는 x분의 델타가 루트 x분의 5.0이 돼요. 루트 x분의 5.0이 됩니다. 즉 레이놀즈 넘버가 100배가 커지면 x분의 델타는 10분의 1이 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루트 100이니까는. 그렇죠? 레이놀즈 넘버가 10의 4승일 때하고 10의 6승일 때하고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100배 차이가 나는 거죠. 100배 차이가 나면 x분의 델타는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델타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게 아니죠. x분의 델타가 자 여기서부터 요 10의 4승에서 10의 6승이 될 때까지 디벨로핑을 하는 동안에 x는 몇 배가 커진 거예요? 100배가 커진 거예요. x는 100배가 커졌는데 델타는 몇 배가 커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델타는 불과 10배밖에 안 커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분의 델타는 10분의 1이 된 거죠. 0.05에서 x 길이가 100이었다면 델타의 길이가 5밖에 안 되는 거죠. 5밖에 안 돼요. 0.05라는 게 그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10의 6승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x분의 델타가 레이놀즈 넘버가 10의 6승일 때는 0.05잖아요. 그러니까 100 갔을 때 리딩 엣지로부터의 거리가 100일 때 이 델타는 요때는 5였는데 요때는 뭐냐면 0.5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0.5밖에. 근데 여기서 일로 올 동안에 x는 100배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x분의 델타가 10분의 1이 됐다고 해서 델타가 10분의 1이 된 게 아니야. 10의 4승에서 10의 6승이 될 때까지 x는 100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델타가 10배가 돼야만 x분의 델타가 10분의 1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난류인 경우에는 레이놀스 넘버 7분의 1승의 반비례를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x하고 델타하고 거의 비슷하게 커져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10의 6승에서 10의 6승 이상은 난류 경계청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10의 6승에서 10의 8승이 될 때까지 몇 배가 커진 거야? 100배가 커진 거야. 100배가. 뭐가? x가 100배가 커진 거예요. 리딩 엣지로부터의 거리가 100이었는데 많이 된 거예요. 100배가 커진 거예요. 100배가 커지면 x분의 델타는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자, 이 라미나에서는 x가 100배가 될 때, 여기 리딩 엣지로부터 100만큼 왔었는데, 만만큼 갔을 때, 그때 x는 100배 커질 동안에 델타는 50배가 10배가 커졌잖아요. 100배가 커질 때 10배가 커졌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난류경계층에서는 100배가 커질 때 x분의 델타는 2분의 1로 줄어들 뿐이라. 그러니까 x가 100배가 더 커졌을 때 100배만큼 더 디벨로핑을 했을 때 델타는 50배가 더 커졌다니요. 그러니까 10의 6승일 때보다 10의 8승일 때 2분의 1밖에 안 줄어든 거죠. x하고 델타하고 거의 비슷하게 커진다냐. 여기서는 거의 비슷하게 커지는 게 아니지. x가 10배, 100배 커지면 델타는 10배밖에 안 커지는 거죠. 난류는 x가 100배 커지면 델타는 50배가 커진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경계층이 어느 쪽이 더 빨리 자란다고? 난류인 경우가 훨씬 빨리 자라죠. 라미나인 경우보다. 터뷸런스인 경우에는 x분의 델타가 레이놀스 넘버의 영향을 별로 많이 안 받아요. 이게 0성일 7분의 1이 아니라 0이 더 작아져서 0성이 되면 어때?
이 영향을 아예 안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 파워가 크면 클수록 7분의 1보다 2분의 1이 훨씬 더 크죠.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고?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레이놀즈 넘버의 영향. 그래서 X하고 델타의 차이가 더 많이 난다는 이야기. X가 100배가 커질 때 델타는 10배밖에 안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난류는 X가 100배 커질 때 델타는 50배가 커진다는 이야기. X가 커지는 거랑 델타가 커지는 거랑 별반 차이 없다는 이야기. 좀 빨리 이야기해야 되겠네. 자, 뭉퉁한 물체는 이런 특수한 현상이 생깁니다. 요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이 앞부분은 이 파필드에서의 벨라시티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되세요? 파필드에서의 벨라시티. 클 수밖에 없죠. 유로가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필드의 벨라시티가 점점 커져요. 요 라인을 따라가서 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은데 요 라인을 따라가는 흘러가는 속도 여기는 캐피탈 U였지만 여기서는 더 빨라진다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뭐 1.5U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더 빨라진다는 이야기. 빨라지면 압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 압력이 크고 여기 압력이 작아요. 그래서 압력도 유체를 뒤에서 가는 방향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세퍼레이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떠냐면은 하류에서의 압력이 더 커져요. 하류에서의 압력이 더 커져서 거꾸로 미는 그런 압력에 의해서 거꾸로 미는 힘이 생겨서 이 벽면 근처에서는 세퍼레이션, 우리말로는 박리되는 경계층이 박리되는 그 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다음 7.2절에서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이제 동영상 7.2에 그러니까 운동량 적분식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뭐냐면 요만큼을 적분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요만큼을 적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앞부분이 리딩 엣지부터 바운더리 레이어가 디벨롭하는 걸로 이제 그렸어요. 아주 짧은 영역은 그냥 무시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D라는 게 뭐냐면 이 유체가 이 물체를 이 L이라는 길이를 갖고 있는 이 물체를 D로 끄는 힘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D예요. D. 0에서 델타까지 0에서 델타까지가 아니지. 어떤 X라는 점에서 X라는 위치에서 드랙 폴스를 나타내는 X라는 위치까지의 드랙 폴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리딩 엣지로부터 X라는 위치까지의 드랙 폴스를 나타내는 게 바로 D예요. D. 그건 우리 개념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가 원래 운동량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런 캐피탈 U0라는 속도를 갖고 있었잖아. 여기 0부터 무한대까지 캐피탈 U0라는 속도를 갖고 있었어요. 속도. 그럼 운동량은 얼마를 갖고 있었던 거야? 로 곱하기 U0의 제곱만큼의 운동량을 갖고 있었던 거죠. 단위 부피당 운동량을 그만큼 갖고 있었던 이야기. 자, 근데 요 L일 때 한번 보세요. 이 경계층 내부에서는 0에서부터 캐피탈 U0까지 변해야 되지. 어쨌든 속도가 이렇게 부드럽게 변해. 정확하게 하면 0.99U까지 변해야 되죠. 그리고 0.99U 혹은 U0부터 무한대까지는 속도가 변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 이 유선을 걸어보면 여기 델타에 해당되는 유선이 여기 H 어딘가에 있을까요? 그럼 요만큼 요만큼 유체 덩어리가 요렇게 분포가 된 거잖아요. 요렇게 분포. 자, 여기 x 이퀄 제로에서의 운동량하고 여기 x 이퀄 캐피탈 L에서의 운동량하고 어느 쪽의 운동량이 더 커요? 당연히 여기서 운동량이 더 크죠. 왜? 여기는 벽면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전부 속도를 뭘 갖고 있냐면은 U0라는 속도를 갖고 있거든. 근데
x 이퀄 캐피탈 L에서는 어때요? 0에서부터 이 델타까지는 u0라는 속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0에서부터 u0까지 변하는 속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속도를 잃어버렸잖아요. 이만큼의 운동량을 잃어버렸어요. 그거 이해하시겠어요? 요만큼의 운동량이, 요만큼의 유량이 같을 거라니요. 이게 유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 유량으로 요렇게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유체 자체가 위로 시프팅 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를 생각하면 요만큼의 운동량은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만큼의 운동량은 이 유체가 어딘가에 사용을 했겠죠. 어디 사용했을까요? 어디 사용했을까? 유체가 이 벽면을 끌고 나가는데 사용을 해버렸다니. 그 힘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드래그 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드래그 폴스. 이 유체가 이 벽면을 끄는데 사용한 만큼이 바로 이 운동량 결손으로 운동량이 없어진 양하고 이 0에서부터 L까지 드래그하는 그 힘의 크기와 같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그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그 크기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0에서부터 이 캐피탈 L까지 드래그 폴스를 이 운동량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그렇죠. 여기서의 운동량을 전부 구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운동량을 전부 구해요. 둘 사이에 차가 여기서 운동량을 틀림없이 더 많이 갖고 있죠. 요 운동량에서 요 운동량을 빼주게 되면 결국 이 0에서부터 L까지 캐피탈 L까지 길이를 통해서 유체가 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바로 운동량 결선하고 같아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B는 이 화면을 뚫고 지나가는, 그러니까 이 플레이트의 위드스, 요쪽 방향, 길이가 B가 되고요. 요 X는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듯 리딩 엣지로부터 거리에 거리가 되고, 이 Y는 뭐냐면은 0에서부터 델타까지, 여기가 만약에 X라면 여기 L이지만 X라면 0에서부터 여기서 0에서부터 요렇게 되겠죠. 요 X가 되면 여기 X가 되면 여기서부터 요 점선까지가 될 거예요. 거기까지 적분한 값이 바로 드래그 폴스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드래그 폴스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이 속도 분포를 알면 우리가 드래그 폴스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구하는 과정이에요. 구하는 과정인데요. 차근차근 봅시다. 첫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x가 0일 때예요. x가 0일 때 y 요 라인이에요. y가 0부터 h 사이로 변할 때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u0예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u0라고 표시를 한 건 왜냐하면은 이 노멀 벡터, 이 컨트롤 볼륨에 대한 노멀 벡터는 바깥쪽으로 향하죠. 그 노멀 벡터하고 이너 프로덕트를 취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u0가 되는 거예요. 뭐 별로 의미 없어요. 이 컨트롤 볼륨 바깥쪽, 반대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컨트롤 볼륨 안으로 들어온다는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게 마이너스입니다. 이 플러스 U가 되는 건 뭐예요? 이건 컨트롤 볼륨 밖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요렇게. 컨트롤 볼륨 밖으로 나간다. 0에서부터 델타까지 차근차근 봅시다. 그리고 요 윗면 2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바운더리 컨디션에서는 이 노멀 방향의 속도 성분이 0이에요. 그렇죠. 이게 유선이니까 당연히 유선의 데피니션 자체가 노멀 방향의 속도가 0인 게 그 유선이잖아요. 그래서 노멀 방향의 속도 성분이 0이다. 그러니까 요 라인을 따라서만 속도 성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 여기서는 3번에서는 x는 l로 고정이 돼 있죠. y는 0에서부터 델타까지 변하는 거예요. 아니면 델타에서 0으로 변한다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는 예, 속도가 y에 따라서 변하는 값을 가지겠죠. 0에서부터 캐피탈 U까지 변하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 4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면, 그러니까 x는 0에서부터 l까지, 뭐 l에서 0까지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x에서 0에서 l까지 변하고 y는 0인 그때는 얼마냐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예, 노멀 방향의 속도가 0이다. 노멀 방향의 속도가 0일 뿐 아니라 탄젠셜한 방향의 속도도 0이죠. 그러니까 요 면에서는 속도가 0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값입니다. 그리고 드래그 폴스는 마이너스 D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물체가 이 유체가 거꾸로 유체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드래그 폴스 D가 되는데요. D가 되는데 그 D 값은 결국 뭐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D가 있어서 헷갈리는데요. D는 뭐가 되느냐면은 이 운동량 0에서부터 H 사이의 운동량하고 0에서부터 델타 사이의 요 운동량 사이의 차이만큼이 결국 드래그 폴스가 될 거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여기에서부터 H 사이에서의 운동량은 어떻게 되냐면은 뭐 간단하죠. 로 곱하기 U0 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이 단위 최적당 운동량이잖아요. 최적을 구하면 음, 속도를 또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면적을 곱해주면 그러니까 요 방향의 위드스가 B라고 그랬잖아요. B에다 H를 곱하면 이 면적이 되잖아요. 들어오는 면적이 되잖아요. 그 면적에다가 이 로 곱하기 유제로 단위 최적당 운동 에너지를 곱해주게 되면 결국 단위 시간당 이 면을 통과하는 말하자면은 MV 제곱 운동량이 될 거예요. 운동량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 캐피탈 L일 때 0에서부터 델타 사이에 얘를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되죠. U가 이제 0에서부터 델타 사이에서 변하는 값이에요. 여기는 U제로는 변하지 않는 파필드에서의 값이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적분해 주면 되는데 요 적분 값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왜 알 수 없어요? 이 사이에 속도 분포를 알 수 없으니까 아직은 알 수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요 값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그젝트한 값을 수치 해석적인 방법으로 구하는 걸 이야기를 하긴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말하자면은 이그 힘과 운동과의 관계를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요게 운동을 나타내는 거고 요거 힘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우리가 다루는 방정식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 방정식이 뭐냐면 질량 보존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는 질량이랑 여기로 나가는 질량이랑 같다는 식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요 식이에요. 요 식. 요게 질량 보존식이에요. mass conservation. mass conservation을 applying 함으로써 요걸 이제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질량은 어떻게 단위 시간당이죠. 여기서처럼 단위 시간당 들어오는 운동량이라고 그랬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위 시간당 들어오는 질량을 이렇게 구합니다. 단위 시간당 나가는 질량을 구해요. 이게 같다는 이야기예요. 같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요 사이에 질량이 계속 증가하든지 질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근데 스테디 상태라면 들어오는 질량하고 나가는 질량하고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U0 H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U0 제곱 곱하기 H가 있잖아요. 그 중에 U0 곱하기 H 대신에 요걸 이제 대입을 하게 됩니다. 요걸 대입해요. 그럼 여기 남은 게 뭐냐면 로 곱하기 U0 곱하기 B가 남아있죠. 거기다가 요걸 이제 곱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로 곱하기
B가 있고요. 요 곱하기 B가 있고 여기도 이제 로 곱하기 B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U0 제곱 곱하기 H 대신에 요 값을 이제 여기 U0를 곱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결국 U 제곱 대신에 U 곱하기 U0가 캐피탈 U0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 식에. 그래서 요 식은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은 요렇게 변하게 됩니다. 다 했네? 요 식이었잖아요. 요 식. 그래서 유체가 이 평면을 끌고 있는 힘은 요만큼, 즉 여기서 들어오는 운동량과 여기서 들어오는 운동량의 차이, 물론 단위 시간당이죠. 차이만큼이 결국은 이 벽면을 통해서 끄는 힘으로 소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요 아래쪽에도 똑같이 끌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드래그 포스는 요 값의 2배가 되게 됩니다. 2배가 되게 되지만 일단은 어, 어, 요 윗면만 봤을 때는 요만큼 힘으로 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만이라는 사람이 그 위대한 일을 했는데요.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든데 이걸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금방 구한 식이 요 식이에요. 드래그 포스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려고 그러냐면은 원래 갖고 있는 운동량 있잖아요. 단위 최적당 운동량. 로 곱하기 유제로. 유제로 값이 그대로 이 캐피탈 L일 때도 유지가 된다면 얼마만큼 두께 요만큼 운동량을 손해 본다는 건 아시겠죠? 운동량이 없어진다는 건 아시겠죠? 그 없어지는 운동량이 뭐 한 대 사용했다고요? 월시어 스트레스로 표현이 돼서 물론 월시어 스트레스를 적분해야 전체 드래그 포스를 이제 구할 수 있겠죠. 0에서부터 x까지 다 적분을 해야만 이 월시어 스트레스라는 게 뭔지 아시죠? 월시어 스트레스라는 게 단위 면적당 힘이에요. 이것도 월시어 스트레스도 일종의 스트레스잖아. 스트레스라는 게 단위 면적당 힘이잖아요. 그래서 면적을 곱해주면 힘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x까지 그 면적을 통해서 적분을 해주면은 전체 드래그 포스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 드래그 포스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이 운동량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잃어버린 운동량을 길이의 차원으로 표현을 한 게 뭐냐면은 바로 운동량 두께예요. 그게 운동량 두께입니다. 이만큼의 운동량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만약에 이 운동량이 계속됐다면 즉 로 곱하기 u 제곱의 운동량이 계속됐다면 세타만큼의 두께에 대한 요만큼 이게 세타라면 요만큼 운동량에 대한 요만큼 두께에 대한 운동량을 이 물체를 끌고 가는데 사용했다는 이야기. 그 운동량 두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로 곱하기 u 제곱이라는 요 유동량에 대해서 얼마만한 두께에 해당되는 운동량을 잃어버렸느냐. 그게 바로 세타, 운동량 두께라는 이야기. 운동량 두께는 결국 뭐냐? 잃어버린 운동량을 길이의 차원으로 표현을 한 게 운동량 두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식이 이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물리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물리적으로 이해된 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로 곱하기 u 제곱 곱하기 b 그러니까 b가 여기 폭이잖아요. 여기도 b가 곱해져 있으니까 b를 빼고 생각하는 게 더 사실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로 곱하기 u 제곱에 대한 그 운동량의 단위 부피당 운동량이죠. m 곱하기 v 제곱이 운동량이니까 그 운동량을 세타 그러니까 요 운동량 요렇게 갖고 있던 운동량을 세타만큼의 두께만큼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 잃어버린 운동량을 뭐한 데 사용했다고? 드래그한 데 사용했다는 이야기. 요 물체를 끌고 간 데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 요 식이 완전히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세타는 결국 요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식을 우리가 유도를 하면 이제 요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식 유도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죠. 요 변하고 요 변 사이에서 로 곱하기 b 곱하기 u 제곱 요만큼을 양변에 나눠주기만 하면 바로 그냥 이 식을 구할 수 있어요. 바로 구할 수 있는 식이 이 식입니다. 요 식에서 양변에 로 b u 제곱을 나눠주면 바로 요 식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요 드래그 폴스라고 하는 건 요거는 이제 잃어버린 운동량. 이 운동량을 얼마나 잃어버렸는지로 표현을 했을 때 요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요걸 운동량 두께로 표현하면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원래 드래그 폴스는 뭐냐면 이거죠. 월 시어 스트레스. 월 시어 스트레스의 면적을 곱해주면 드래그 폴스가 됩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x까지 이 월 시어 스트레스가 x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지니까요. 적분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월 시어 스트레스가 원래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리고 드래그 폴스는 다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니까 요식 드래그 폴스가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 거죠. 로 곱하기 b 곱하기 u 제곱 곱하기 세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드래그 폴스를 b 곱하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월 시어 스트레스 dx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요 사이에서 우리가 뭔가 이 세타를 어떻게 다른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월 시어 스트레스하고 세타 사이의 관계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요 드래그 폴스 대신에 요 드래그 폴스 대신에 요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 세타와 월 시어 스트레스 사이에서의 릴레이션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드래그 폴스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금방만 요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식 드래그 폴스는 결국 이 운동량 두께로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양면에 역시 dx로 미분을 해주게 되면 요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식하고 요 식이 같게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요 드래그 폴스 대신에 요 값을 요걸 요렇게 대입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죠. 대입해서 그럼 이제 로와 b와 캐피탈 U는 x의 인디펜던트한 값이니까요. 세타만 결국 x가 커짐에 따라서 세타만 계속 커지는 그런 값이기 때문에 dx분의 d세타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하고 요 값이 같다는 식으로부터 양면에 b를 나눠주게 되면 결국 월 시어 스트레스는 요렇게 이제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d세타에다가 그러니까 요거는 좌변은 뭐냐면 월 시어 스트레스에 관해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월 시어 스트레스에다가 b 곱하기 dx를 해주게 되면 그 dx라는 좁은 틈에서 드래그 폴스가 되는 거고요. b 곱하기 dx를 해주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요 값들을 보면은 결국 이 델타 세타 요 dx 안팎하고 dx만큼 떨어졌을 때 뒷면하고 요 사이에서의 세타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세타가 잃어버린 운동량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류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잃어버리죠. 그럼 이 dx만큼 x가 차이 났을 때 왜 세타가 더 커졌을까요? dx가 왜 더 양수가 됐을까? 운동량을 더 많이 잃어버렸으니까 d세타가 플러스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운동량의 차원으로 만들어 주려면 로 곱하기 u 제곱을 곱해주고 b를 곱해줘야만 결국 얼마나 운동량을 더 많이 잃어버렸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월 시어 스트레스하고 세타 사이에서는 이런 관계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 식은 이제 청류든 난류든 우리가 아무 가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류에서도 적용이 되고 난류에서도 적용이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다음부터가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다음부터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척류를 만약에 포물선 유동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내부 경계청 유동에서는 완전히 포물선 유동이 이그젝트한 솔루션이라는 걸 알고 계시지만 이 척류 경계청 유동에서는 이 포물선 유동이 완전히 정확한 이그젝트 솔루션은 아니에요. 이그젝트 솔루션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서의 유동은 아 포물선 유동하고 비슷하긴 한데 포물선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가정을 합니다. 포물선으로 가정을 합니다. 포물선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으니까. 포물선으로 이 U를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여기부터 이제 가정이 들어간 거예요. 척류 유동이라는 가정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척류 유동에 대해서 한정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도 분포가 이렇진 않지만 포물선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두 번 가정을 합니다. 척류라고 가정을 했고, 척류라고 가정을 했으면 속도 분포는 포물선하고 비슷할 거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세타는 어떻게 되냐면은 세타는 이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이 U의 분포를 알잖아요. 그래 혹은 뭐 U0분의 캐피탈 U분의 U의 분포를 알잖아요. 그래서 U의 분포를 알죠. 뭐 거꾸로 이야기하면 양변에 캐피탈 U를 나눠주면 U0분의 U분의 캐피탈 U분의 U를 나눈 거랑 똑같은데요. 그 U가 이제 요렇게 포물선으로 우리가 가정을 했어요. Y가 0일 때 0, 그리고 델타일 때 캐피탈 U를 갖는 그런 포물선으로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 세타는 이거 뭐 간단한 적분입니다. 뭐 여기 Y에 관해서 4차식이 되니까요. 뭐 적분하면 5차식이 되겠죠. 아무튼 이 뭐 적분하는 건 일도 아니죠. 적분을 하게 되면 세타는 15분의 2 델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델타의 디벨로핑 속도나 세타의 디벨로핑 속도나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x가 100배가 되면 델타는 10배가 되고요. 세타도 10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10배가 되는 거예요. 세타가 10배가 되면 델타가 10배가 되면 세타도 10배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을 구했었잖아요. 월 시어 스트레스는 요렇게 된다는 걸 구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델타가 요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요 세타가 15분의 2 델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타가 15분의 2 델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속도 분포는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했냐면은 포물선으로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이 속도 분포를 알게 되면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월 시어 스트레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 시어 스트레스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비스카시티에다가 y = 0, 즉 벽면에서 du dy를 알면은 그 값에 뮤를 곱해주면 월 시어 스트레스가 되는 거잖아요.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그러면 유체가 제일 앞부분을 보시면 이해가 다시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 시어 스트레스는 원래 비스카시티 곱하기 du dy인데요. y가 0일 때는 월이잖아요. y가 0일 때 월이죠. 그래서 월 시어 스트레스는 y가 0일 때 du dy 값을 사용해서 구합니다. y가 0이 아닐 때는, 그러니까 벽면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때의 시어 스트레스는 어떻게 구해요? 비스카시티에다가 du dy인데 at y = 그 점에서 0이 아니라 그 점에서 y에서의 du dy를 대입해 주면 그 점에서의 시어 스트레스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은 월 시어 스트레스를 구하는 거니까요. y = 0일 때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 du dy는 y가 요렇다는 걸 아니까 가정을 했으니까 안다기보다 가정을 했으니까 요걸 y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y 대신에 0을 대입을 하면은 월 시어 스트레스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델타분의 이 뮤 곱하기 캐피탈 U가 된다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월 시어 스트레스는 요렇게 표현이 돼요. 요 값 대신에 요 값을 요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세타는 뭐냐? 그러니까 좌변을
무엇에 대한 펑션으로 표현을 했냐면은 델타에 대한 펑션으로 표현을 했어요. 델타에 대한 펑션. 우변은 다 콘스탄트인가요? 로 콘스탄트고 유제로 콘스탄트예요. 일단은 제로 프레셔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로 콘스탄트 캐피탈 U도 콘스탄트예요. 세타는 델타로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그럼 우변도 델타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걸 세타 대신에 15분의 2 델타를 대입을 했어요. 우변도 무슨 이야기냐면 우변도 델타에 대한 펑션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다는 이야기. 델타도 우변에 대한 펑션, 델타에 대한 우변도 델타에 대한 펑션으로 표현했다는 이야기. 좌변도 델타에 대한 펑션, 우변도 델타에 대한 펑션으로 표현했다는 이야기. 좌변은 월시어 스트레스였고 우변은 세타에 대한 펑션이었는데 그 월시어 스트레스도 델타에 대한 펑션으로 표현을 했고 우변의 세타도 델타에 대한 펑션으로 요 U가 요렇다는 걸 이용을 해서 그렇죠? 세타를 요렇게 해서 구했잖아요. U의 분포를 알기 때문에 가정을 했기 때문에 세타를 델타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요 좌변도 마찬가지고 우변도 마찬가지고. 그럼 좌변 우변이 전부 델타에 대한 펑션이란 이야기입니다. 델타에 대한 펑션이라. 그러면 그 솔루션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함수 미분을 통해서 x와 델타 사이의 릴레이션을 구할 수 있어요. 델타가 있는 놈은 델타끼리 모아주고 여기 d 델타가 있고 여기 델타가 있으니까 양변에 델타를 곱해주면 델타 곱하기 d 델타를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좌변 우변에 전부 dx를 곱해주고 뭐 적당히 이제 예, 정리를 해주면 뭐 2는 서로 없어지고 뭐 15는 뭐 한쪽에 붙이고 정리를 해주면 요 식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이 델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느냐면은 0에서부터 델타까지 변하는 거예요. 적분을 해주려면. 델타가 0일 때는 어디죠? x가 0일 때예요. x가 x1 때는 얼마예요? 델타는? 델타예요. 그래서 좌변은 0에서부터 델타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고 우변은 델타가 0에서부터 델타까지 변하는 거니까 그때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냐면은 0에서부터 x까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변은 2분의 델타 제곱이 되고요. 우변은 그냥 x가 되죠. 그래서 15 곱하기 u분의 캐피탈 U분의 누 곱하기 x가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계속 구하고 있던 게 뭐냐면 x분의 델타예요. x분의 델타. x분의 델타예요. x분의 델타를 구하고자 했어요. 라미나가 루트를 인할자는 부분 오네요. 요걸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요 식을 이제 적분을 하면 요 식이 되고요. x분의 델타를 구해보면 요렇게 돼요. 5.5 나누기 루트 레인홀드. 금방 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냐면 x분의 델타가 루트 레인홀드 넘버분의 5라는 걸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가 아니라 왜 5.5가 됐을까요? 5.5가 됐을까? 중간에 가정을 해서 그런 거죠. 이유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월시어 스트레스가 요 식으로 나타낸다는 건 아무 가정도 하지 않았을 때 요 식으로 나타났지만 요 다음 식들은 전부 뭐냐 하면 U를 이렇게 가정을 해서 구한 식들이에요. 그러니까 U를 이 Y에 대한 2차 함수로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U를 이렇게 가정한 2차 함수로 가정을 하지 않고 원래 이그젝트 솔루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 5.5가 아니라 얼마가 나온다고? 5.0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5.0이 나와요, 실제로. 근데 지금은 왜 10% 오차, 10% 오차가 이렇게 나냐 하면은 속도를 포물선으로 근사했기 때문이에요. 근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표면 마찰 계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5장에서 이야기했던 아 벽면 마찰 계수도 아 월 시어 스트레스를 무차원화 값이잖아요. 그래서 월 시어 스트레스를 속도를 이렇게 가정을 했기 때문에 월 시어 스트레스도 요렇게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었잖아요. 요 속도를 가정한 상태에서 요렇게 가정한 상태에서 요 속도를 y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y 대신에 0을 대입을 하면 거기다 비스카시티만 곱해 주면 월 시어 스트레스 구할 수 있죠. 그 월 시어 스트레스를 2분의 1 로유 제곱으로 무차원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 이 분자가 참값은 얼마냐면 0.664예요. 이 속도 분포를 이렇게 사용하지를 않고 원래 참값에 대한 속도 분포를 사용하게 되면 분자가 0.664가 나오는데 지금은 근사해서 이렇게 근사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0.664가 아니라 0.727이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경계성 두께가 얇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경계성 두께가 과연 얇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경계성 두께가 얇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x분의 델타가 0.1 이하가 될 때 얇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다 생각하는 거네. 그러니까 x가 한 10 정도 갔는데 델타는 1밖에 안 컸어요. 그럼 이건 얇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한 차수 낮은 건데, 한 오드가 낮은 건데. 그래서 한 오드 정도 낮다고 생각을 하면 얇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려면 이 조건이 만족하려면 어떤 조건이 돼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0.1이라는 이야기는 루트 레이놀즈 넘버분의 요값, 참값을 이제 사용을 하면 루트 레이놀즈 넘버분의 5.0이 0.1이 되면 0.1보다 작으면 결국 x가 10이 됐을 때 델타가 1도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0.1보다 작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려면은 이 분자가 분모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50보다 커야 돼요. 이 분모가 50보다 커야만 0.1보다 작을 수 있다는 이야기야. x분의 델타가. 얘가 50보다 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레이놀즈 남마는 50의 제곱인 2500보다 커야만 루트 레이놀즈 남마는 50보다 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야, 레이놀즈 넘버가 2500보다 크기만 하면 x분의 델타는 0.1보다 작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작아지게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되도록 할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이런 레이놀즈 넘버가 1000보다 커야 된다. 1000보다 크면은 이 매우 얇다는 그런 조건을 사용할 수 있거든. 1000보다 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매우 얇다는 요식 레이놀즈 넘버가 뭐 2500이니까 10의 3성 정도 되는 값이잖아요. 대충 우리 유체학은 이렇게 합니다. 뭐 정확한 값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략 요 정도 되면 x분의 델타는 0.1보다 작게 된다는 이야기죠. 한 오더 작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10의 3성보다 이 작은 영역에서는 요런 가정들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경계층이 얇다는 그런 가정 조건. 그러니까 x분의 델타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조건들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의 3성 이상이 될 때, 레이놀즈 넘버가 10의 3성 이상이 될 때는 경계층이 이렇게 얇아지게 돼요. 2500보다 커지면 x분의 델타는 0.1보다 작아진다니까요. 그리고 난류 경계층이 되는 건 아까 10의 6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대충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10의 6성보다 크면 난류 경계층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어떠냐면은 3 곱하기 10의 6성 이것도 사실은 3배나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이게 또 오더가 같잖아요. 300만이나 100만이나 거의 비슷한 값이잖아요. 우리 큰 스케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300만 이상일 때는 난류 경계층이 되면 실질적으로 아주 큰 최고의 그런 경계층은 난류 경계층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500만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5 곱하기 10의 10성 정도.
되는 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대의 레이놀즈 넘버입니다. 이 이상 되는 레이놀즈 넘버는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존재하지는 않는 레이놀즈 넘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